자, 이번에는 준동사 파트 3 할 텐데 무슨 준동사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준동사 쪽을 공부하게 되면 사실 영어에서 근데 되게 빨라요. 자, 이 문장 잘 보시면요. I care the baby입니다. 나는 아이를 보살핀다. 이제 care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수거죠. take care of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문장에서는 여기 이제 원래는 care를 동사로 썼습니다. care를 동사로 썼던 care를 갖다 이렇게 이제 care를 앞에다가 take란 말을 써버렸죠. take란 말을 써버리니까 얘가 동사가 되는 거니까 care의 명사 형태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care의 명사 형태가 뭡니까? care의 명사 형태는 그냥 care예요. 근데 여기 나 있는 이 care는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만들어낸 care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 동사는요, 이 동사는 두 가지 종류의 동사인데 첫 번째는 그냥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즉 동사의 의미를 지닌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체가 그냥 명사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갖다가 명사를 만들면 사랑이라는 명사가 돼버리죠. 그런데 학생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스튜던트인데 학생이라는 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원래 학생이었었죠. 다시 말할게요. 영어의 명사에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사랑과 같은 그런 명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학생처럼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명사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케어 같은 것은 보살피다라는 동사를 갖다 명사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동사의 의미를 지는 명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얘는 명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치사 어브를 써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밑에 있는 문장에서 take care of를 갖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살피다라는 그런 수고로 외워왔었는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정동사로 보세요. 정동사로 보면 얘가 뭡니까? 얘가 준동사가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 뭡니까? 영어에서는 정동사와 준동사에서 더 중요한 게 뭐다? 준동사가 더 중요하다. 그럼 얘를 동사로 이해하는 겁니다. 얘를 동사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주어겠습니까? I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동사의 기능은요, 긍정과 부정의 기능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take란 말은 부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아이를 보살핀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되죠. 자, 이래서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 동사 의미의 명사라고 말하는데,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건 동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를 동사로 이해하고, 얘가 만약에 동사면 주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어는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니까 나는 애를 보살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자, 문장을 보게 되면 doctor's study of the influence of smoking on the health reveal shocking result인데,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reveal이 동사죠. 드러내다는 동사입니다. study 명사죠. 그 다음에 influence 명사입니다. 영향을 미치다는 명사인데, 근데 얘는 지금 뭡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니까 얘를 동사로 이해해보세요. 그럼 이 주어가 뭘까요? 의사들이 주어죠. 의사들은 연구를 했답니다. 뭘 연구했대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얘도 원래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 아니었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로 봐버리게 되면은, 얘를 동사로 보게 되면 뭐가 주어겠습니까? 흡연이죠. 흡연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가?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흡연이 여기 있죠? 여기에 나오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 건강이 목적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어를 정리해보면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네요. 뭘 연구했습니까?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은 드러내고 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죠. 복잡하게 전치사로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버리고 있지만, 얘를 동사로 이해하면 의사들은 연구했습니다. 뭘 연구했습니까? 흡연이라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연구해 봤더니 그것이 충격적인 결과를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지금 be confronted이란 말은 무엇과 직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뒤를 잘 보세요. substitute이라는 것은 대신하다라는 동사예요. 대신하다는 동사인데, 이런 뜻의 동사인데, 얘를 만약에 동사로 봐버리게 되면은 뭐가 주어입니까? 얘가 주어죠. 기계가 주어가 되는 거네요. 여기 나있는 기계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목적어가 돼버리게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동사로 이해하면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천천히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갖다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죠.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천천히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는 그 상황과 직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게 쉬워져요.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주어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y came to his help. 자, 그들은 왔습니다. 얘를 동사로 봅시다. 도와주다라는 동사로 보게 되면 얘가 뭡니까? 그가 도와줘서 온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얘를 동사로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아, 요거는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They came to help him이라 그러면 되죠. help him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걸, 영어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쓰는 것보다 명사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help라는 명사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his help라면 그가 도와준 것이라 그를 도와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를 도와주러 왔습니다가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똑같이 his help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with란 말은 어떤 이유 같은 걸 나타낼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to는 목적의 의미예요. 목적이니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유니까 요거는 얘를 만약에 동사라고 봅시다. 도와주다라는 동사라고 보면 그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얘와 얘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자, be responsible for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있는데 얘 보호하다라는 동사죠. 그럼 우리는 뭐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우리는 deceive, 속였습니다. 요거 믿는다란 동사입니다. 동사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믿나요?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죠. into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into라는 말은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긍정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긍정의 의미가 있죠. 그럼 요거는 우리는 그를 속여서 그가 이것을 믿도록 했습니다가 되면 되죠. 자, 이걸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 그럼 out of라고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배웠던 거니까 우리는 그를 속여서 그가 이것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자, 됐죠? 자, we made a careful exam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사하다는 동사라고 보게 되면 얘가 주어네요. 우리는 자, 페이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퍼가 뭡니까? 페이퍼 서류죠? 우리는 그 서류를 아주 주의 깊게 조사해봤습니다. 가볍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입니다. with a foreign rescue라는 것은 구출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동사입니다. 외국인을 구출하는 거냐, 외국인이 구출하는 거냐. 그 뒤를 봤더니 우리는, 자, 드론이란 말은 익사하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 죽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구해준 거네요. 외국인이 구해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익사했으면 틀림없습니다. attempt, 시도하다라는 동사죠? 그럼 누가 시도한 겁니까? 내가 시도했습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죠. 자,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이게 목적어죠.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요, fail이라는 것을 갖다 동사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이건 실패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말고 실패했다라고 동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봅시다. looking into the, 자, a deeper look. 자, 여기서 이제 looking이란 말은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인데 동사를 명사로 만드니까 얘를 동사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의 원인을, 이 목적어죠. 그것들의 원인이 목적어가 되고 있죠. 그것들의 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면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거란 얘기입니다. 리빌이란 말이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거란 얘기예요. 자, 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ignore란 거 동사일 때 뜻이 뭡니까? 모르다. 동사로 봅시다. 그럼 누가 모르는 겁니까? 그녀가 뭘 몰랐어요? 세상을 몰랐네요. 그녀가 세상을 몰라서 큰 불행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동사 쪽에 세 번째 부분을 봤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는 정동사와 준동사가 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준동사가 중요하다. 정동사의 기능은 긍정과 부정의 기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만들어 놓은 얘네들은 명사로 이해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놨죠. 그럼 얘네들은 동사로 이해하자.
마찬가지로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동사를 이해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동사로 이해하게 되면 요 명사는 주 아닌 목적어가 밖에 될 수가 없고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잘 활용하면요 영어 문장, 긴 문장도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